자, 오늘 김과섭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세 번째 부동산인데요.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. 경기도 화성시 부지입니다. 자, 이번에 경기도 화성으로 왔습니다. 여기 어떤 토지인지 땅을 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. 바로 개요부터 뜯어보겠습니다. 개요 정보부터 소개해 주시죠. 네, 오늘 개요는 두 가지를 갖고 왔는데요. 하나는 전이고 하나는 답입니다. 이 시내리 토지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면 약간 생소할 수가 있겠는데 바로 옆에 어마어마한 현재 개발이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국제 테마 관광 파크라고 해서 현재 신세계에서 주도적으로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. 디즈니랜드의 몇 배가 되는 테마파크가 조성이 된다. 이런 말만 들어도 앞으로에 대한 집가에 대한 어떤 호재가 상당히 좀 살아있는 토지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개요를 말씀을 먼저 드리게 되면 하나는 먼저 답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. 약 한 674평 정도가 된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토지 같은 경우는 용도와 이 지목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죠. 용도는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. 지목은 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. 매매가는 약 한 16억 8,500만 원인데 이 물건은 약 674평으로 전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한 번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. 또 하나는 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.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면적은 약 한 330평이고요. 자연 녹지고 답입니다. 매매가는 약 한 8억 2,500만 원인데요. 이쪽 주변 지역 자체가 뭐랄까요? 시화 단지 예전에 갯벌이었었는데 이걸 이제 개토를 해서 매립을 해서 현재 전원주택 단지를 이렇게 예쁘장하게 만들어진 그 지역에 바로 붙어 있는 정과 답이다.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좀 호재가 가까워질 때 이런 어떤 개발 제한 구역이라든가 이 자연 녹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, 즉 개발 압력이 상당히 좀 강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토지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자, 토지 특징 간단히 좀 짚어주실까요? 예, 토지를 보시게 되면 일단 전을 말씀을 드리자면 약 한 2,231평방미터, 약 한 674평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. 이 정과 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으면 저 안쪽에 들어가 있는 정과 답 아니야? 이렇게 좀 얘기할 수가 있는데 앞쪽으로 해서 아스팔트는 되어져 있지 않지만 현재 좀 도로로 되어져 있는 수정공사에서 도로로 되어져 있는 도로에 딱 붙어져 있는 정과 답이다. 이렇게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상당히 좀 좀 이렇게 굴곡지거나 산 위에 있거나 이런 건 아니죠. 평지에 위치해 있으면서 앞쪽에 보시게 되면 이 아파트가 밀집되어져 있는 것이
있는데요. 여기가 다 이제 매립지 예전에 뭐 갯벌 지역인데 다 매립을 해서 이렇게 아파트가 뭐 크게 올라가 있는 지역에 가까이 좀 붙어져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, 이 또 하나는 이제 답입니다. 답 같은 경우는 1,091평방미터, 약 한 330평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이렇게 그 아스팔트는 되어져 있지 않지만 도로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로에 붙어 있는 정과 답이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또 주변 지역 자체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, 이게 단독주택, 즉 전원주택의 단독주택지로 이렇게 예쁘장하게 꾸며져 있는 단독주택 옆에 바로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편의시설 공간이 상당히 좀 잘 마련이 되어져 있어요. 그리고 또 본 물건지 주변 지역, 본 토지 쪽 주변 지역으로 뭐 초중고가 잘 붙어져 있는 그런 지역들이기 때문에 뭐 학원과 시설, 또 상업시설도 상당히 좀 활발한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이렇게 제가 정과 답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, 옆에 이제 국제관광 테마파크가 크게 만들어지고, 또 옆쪽에는 이렇게 전원주택 단지라든가 뭐 학원과 시설이라든가 또 상업시설이 잘 마련이 되었고, 아파트가 이제 부채꼴 모양으로 마련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뭐랄까요, 자연 녹지 지역이 좀 더 개발 압력으로 인해서 좀 더 풀릴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토지다라고 정리를 좀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. 자, 도로가 나와 있는 전과 답으로 두 가지 살펴드리고 있는데요. 주변 바로 보시죠. 단독주택 단지가 이렇게 눈앞에 보인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부터는 더 자세한 위치 그리고 호재까지 알아볼게요. 입지와 호재는 어떻습니까? 네, 입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, 이 남한산 IC, 평택 시흥 고속도로, 또 매송 IC, 즉 서해안 고속도로 이 사이에 인접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양쪽으로 좀 개발 압력이 강한 고속도로 양쪽 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다, 시내리 토지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여기에 이제 또 이제 뭐랄까요, 신안산선이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죠. 또 송산역이라고 해서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. 또 송산역 쪽 바로 주변 지역에 철도 차량 기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신안선선과 또 서해안 도로가 직결로 연결이 되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,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 송산역이 이 서해안 철도입니다. 이게 이제 신안산선과 맞물리게 되면서 서울로 또 경기도권으로 한 번 더 뻗어나가게 되는 거죠. 또 저 주변 지역 자체가 국제관광 테마파크가 바로 옆쪽에 크게 지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발 압력으로 인해서 좀 더 토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좀 많은 그런 물건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주변 여건을 한 번 더 보시게 되면, 이게 본 물건지 토지가 양쪽으로 이렇게 맞물려져 있는데, 이렇게 아파트 세대가 이렇게 밀집되어져 있습니다. 그 아파트에 대한 경쟁들도 상당히 좀 심했고요. 그다음에 단독 주택 단지가 이렇게 해져 있었는데, 이게 예전에 한번 그 경쟁 입찰을 했었는데 평균 경쟁률이 약 한 150대 1 정도 될 정도로 경쟁률이 상당히 좀 심했던 그런 지역 중에 한 군데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. 이렇게 이제 주변 지역 자체가 단독 주택, 또 아파트, 또 이제 상업 시설, 또 뭐 주변에 학군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잘 되어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개발 압력이 상당히 좀 심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. 그리고 개발 압력이 상당히 좀 강하다고 하는 것은 또 그만큼 뭐 녹지 공간의 어떤 해제라든가 그릴벨트에 대한 해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, 현재 뭐 또 하나의 좀 특징은 이렇게 농막을 구성을 해서 주말 농장을 주말에 어떤 그 농장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젊은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기대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서울 인근 지역에 위치해 있고, 또 인근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정과 답을 잘 꾸며서 농박을 또 활용하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어떤 여유 공간을 또 마련해 줄 수 있고, 또 추후에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좀 많은 지역 중에 한 군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충분한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주변 지역의 호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, 송산 그린시티를 좀 들 수가 있죠. 현재 그 국제 테마파크가 위치해 있고, 이 동측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전원주택 단지라든가 아파트가 이렇게 밀집되어져 있다든가, 이게 동측 지역의 개발에 대한 어떤 그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. 현재 좀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다,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, 추후에는 뭐 남측 지구라든가 서측 지구도 개발을 진행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집가 상승에 대한 어떤 모멘텀, 어떤 기본적인 바탕을 좀 되어져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. 이 국제 테마파크가 디즈니랜드 규모의 뭐 몇 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현재 지금 한창 공사
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또 이 앞쪽에 이제 송산역이라는 새로운 어떤 지하철이 생기게 되면 어떤 그 집가의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화성국제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26년도 준공 예정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조금 좀 약간 정체가 좀 약간 더딥니다. 그래서 좀 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. 그래도 이렇게 큰 개발 압력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변의 어떤 집가 상승은 꾸준하게 좀 가져갈 것이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또 주변에 이제 서해안 그 송산역을 좀 둘 수가 있겠는데요. 이게 이제 내년 2024년도면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. 추후에 이제 이 송산역 쪽 주변 지역에 그 이제 차량 기지가 있기 때문에 시내 안선선과 또 연결이 되게 되면 또 서울과의 어떤 접근성이 상당히 좀 양호해지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어떤 집가 상승의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게 뭐 2003년 올해 이제 12월 때 개통된다라고 하다가 한 1년 정도 또 연장이 됐습니다. 그래서 24년도 개통이 되게 되면 추후에 어떤 개발이 크게 좀 진행될 것이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신안선선 같은 경우가 이렇게 국제 테마파크 역과 개통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송산역이 앞으로 좀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군데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이 마지막의 호재는 이 수도권 제2순환도로입니다. 이 시흥의 어떤 MTV 구간을 개통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 제2외곽순환도로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좀 갖고 있는 그런 토지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경기도 화성시 남야급 시내리의 토지, 입지 여건과 또 개발의 호재를 잘 정리를 해봤습니다.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아마 가격 전략, 이 부분이 궁금할 텐데요. 가격까지 마지막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사님, 가격은 어떻습니까? 네, 전 같은 경우는 약 한 2,231평방미터가 정도가 되고요. 약 한 600여 평, 670평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. 16억 8천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겠다.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대출 같은 경우도 약간 대출도 어떤 좀 대출을 활용하시면 그 대출에 대한 어떤 이자가 좀 나오는데 이 개발 압력이 좀 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출에 대한 이자 부분도 충분히 좀 감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실투자금 약 한 10억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. 두 번째는 또 답인데요. 답 같은 경우는 1,091평방미터, 약 한 330평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도로에 접해 있는 토지다. 이렇게 한 번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. 따라서 뭐 실투자금 약 한 4억 9,500만 원이면 안정적인 좀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